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만나 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씩은 조심스러운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2,481포인트 선에 전일 대비 0.09% 내린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0.59% 정도 오르면서 78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인데요. 기관이 오늘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었네요. 기관이 3,863억 원어치 홀로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148억 원어치, 외국인은 1,502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743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네요. 개인이 422억 원어치, 기관이 860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오늘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온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시면 포스코케미칼이 무려 7.54% 오르면서 24만 2,5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 LG화학 등도 1%대, SK이노베이션도 2.24% 오르면서 2차 전지주가 이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주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살펴보시면 이 화장품주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도 2.2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강원랜드나 호텔신라 등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의 온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오늘 장 브리핑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반장님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조용한 다크호스 우리 문주홍 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즐겁고 유익한 강의 시간 만들어주시는데 저희 문주홍 반장님과 강의 뒤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 반장님과 종목 상담 접수가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저희 강의 중에도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들어볼 텐데 앞서서 제가 오늘장 브리핑을 좀 했잖아요, 반장님. 네. 복습을 했는데 우리 반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죠. 네, 눈으로. 네, 눈 크게 항상 뜨고.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고. 네, 워낙 눈이 크셔서. 네, 그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 미국이 네. 어제 간밤에 뭐 구글 이슈가 있으면서 좀 하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걱정 반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목요일 날 강의를 하러 오는 날은
그런 날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꼭 변곡점에서. 근데 항상 네. 역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항상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시장을 되짚어 드릴 때도 네. 항상 말씀드리는데 계속 같이 가요. 음. 근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시장에 한 10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저항권에 왔을 때 반등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거를 과연 2,500을 바로 뚫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그 변곡에 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락 종목 수가 시장에 더 많을 경우에는 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은 시장은 약간 좀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서 약간 흘러내려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연초에 이제 우리 반장 코너에서도 그러고 네. 이제 일부에서도 그러고 네. 이번 시장은 그냥 한 2,500에서 600 그 정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을 항상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눌렀다가 다시 튀든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결국은 한번 우리 시장은 아직도 반등이 배고프다. 반등이 배고프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미국은 미국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작년에 우리 시장이 후회됐죠. 네. 지난달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PBR이 0.8이에요. 네. 역사적인 거의 최저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이 첫 번째 제가 우리 주식반장 코너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네.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절하가 돼 있다. 우리 이 반장 코너든 뭐 이 코너를 통해서든 부응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일찍, 네. 그 뒤로 오늘 불을 뿜어버렸죠. 네. 뭐가 뿜었죠? 2차 전지. 그쵸. 네. 제가 첫 배터리. 시간부터 항상 이 반장 코너를 통해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왜 그런지 오늘은 왜 뿜었는지 네. 그리고 이거를 왜 문종 주식반장 코너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지 그거를 오늘은 이제 강의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 그리고 대한민국이 넘버원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싼 시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지 않게 슬로우 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꾸준히 길게 특히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길게 가는 사람이 승자예요.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편입과 퇴출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런 말씀드렸죠. 수급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2021년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였는데 그 뒤로 거의 뭐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30% 이상 빠진 거예요. 지수 기준으로. 그렇죠. 지수 기준으로 30%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그거에 동행을 하고요. 중소형주라고 하는 스몰캡 종목들은 거기에 거의 2배가 빠져요. 왜냐하면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그쵸. 가벼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돌아서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2,400포인트 이 지수도 사실은 싸다. 싸다. 지금도 싸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좀 더 눌려서 간다고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이제 다만 메가 트렌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 기업을 초이스해서 계속 가져가셔도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현금 비중 한 20%를 가지고 그 안에서 스윙 거래나 단기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로 이제 들어갈 텐데 네. 잘 보시고 왜 그런가? 왜 2차 전지가 그렇게 주도주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PT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보다 이제 주도주의 그 성격이 있죠. 시장보다 강해야 돼요. 시장보다 강해야 돼. 지금 시장보다 제일 강한 게 뭐죠? AI. 테마주고. 네,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입니다. 아, 2차 전지? 네.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와 대장주는 네. 주도 테마하고 다른 건가요? 달라요. 저같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지 주도 않을까요? 섹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섹터 내에 대형주가 있어야 돼요. 대형주.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이끄는. 만약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지난 2017년도, 18년도에 엄청 올랐잖아요. 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큰형 역할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 밑에 하단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간 거고요. 근데 지금 AI나 없잖아요. 큰형이 없죠. 거기는. 없죠. 그러면 단순 테마 성격이 상당히 깊죠. 그 회사들이 이제 정말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몸집을 키워서 시총 안에 들어오면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불과 2, 3년 전에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안 같은 게 12조예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실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 두 번째 거. 네. 실적과 성장. 올해만 실적이 좋으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져야지 그게 성장이다.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시젠이라는 회사 있죠. 시젠. 진단키트. 그 회사가 10배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90% 마이너스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더 이상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 그때 당시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그다음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실적이 급증이 되고 앞으로 수년간에 걸친 실적까지도 수주받아 놓고 있다. 그래서 그 강한 섹터에서 주도 섹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식은 안 오른다고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여실히 나오고 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선점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계속 내다 팔고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다. 이 3박자가 딱 맞을 때 그게 비로소 주도 섹터고 대장주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또 넘어가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려면은 이 회사가 하는 코어 비즈니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핵심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일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대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수주 받은 금액이 38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SK온이 220조 원, 삼성 SDI가 120조 원, 도합해서 약 720조 원이에요. 지난 2022년도에. 자, 근데 올해 예상되는 수주까지 더해지면 2023년도는 약 1,000조 원을 넘어간다. 이거는 이미 받아놓은 거를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글로벌 메이저 그 자동차 회사, 포드, GM,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나가죠. 그러면은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국내 3사는 물론 혹자는 중국의 CATL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요 라고 나와요.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잘 몰라서 그렇죠. CATL은 중국 내에 지금 지난해 자동차 총 판매 대수가 약 8천만 대예요. 전 세계. 이 중에 지난해 순수 전기차 팔린 게 약 750만 대예요. 전기차 침투율이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침투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애플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서. 자, 지금 10%를 들어갔는데 전 세계 글로벌로 따지면은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대 중에 1대가 전기차예요. 25%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은 국내 3사 이쪽은 보조금을 안 줘요. 자국 내에 그 CATL 같은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아예 수년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고 국내 3사는 더 품질이 좋은 것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 몸집이 CATL이 커진 거다. 근데 지금 지난해 8월 달에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가 됐죠. 자, IRA 법안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을 배척하는 서방의 어떤 이익을 중국에 나눠주지 않고 온전히 서방 동맹국가끼리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포드, GM, 스텔란티스 그런 회사들하고 합작 회사를 해서 미국의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죠. 근데 CATL도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미국의 뭐 미시간주라든가 몇 개 주를 통해서 합작 제안서를 냈는데 거기서 주지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의회에서
거절을 해서 거절 사유가 뭐냐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CATL과 합작 공장은 불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IRA라는 법안이 결국은 중국 기업은 미국에 발도 못 붙인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미국 시장이 아까 이제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25%고요. 자, 미국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4%예요. 전기차 침투율이. 그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수주를 받은 거 그리고 이걸로 끝이냐? 절대 아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픽업 트럭이 굉장히 소유하고자 하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죠. 이 픽업 트럭은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의 기본 10배에서 15배 들어갑니다. 자, 픽업 트럭 지금 포드에서도 출시하죠. 지금 이 테슬라에서도 사이버 트럭 작년에 해서 올해 이제 뭐 출시한다고 하는데 수율이 지금 안 맞아서 약간 좀 헤매고 있죠. 근데 포드나 GM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내밀고 있어요. 리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수요는 더 많아지겠죠. 지금 배터리 셀을 제대로 된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는 중국의 CATL과 국내 3사 그리고 파나소닉이에요. 근데 파나소닉은 지금 테슬라의 거의 독과점 형태로 나갔는데 그쪽에 수율을 지금 못 맞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국내 3사는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결국은 앞으로 규모의 경제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기회가 작용된다. 그래서 이 논리로 봐서는 결국 얘네가 이렇게 수주를 봐서 밀어내면은 이 중에 40% 정도는 양극재 회사들이 필수로 매출 구성을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포스코 케미칼 국내 양극재 4인방 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과 향후 10년간 40조 원의 수주 계약을 했어요. 말이 40조지 단순히 나누기 10년을 하면은 1년에 4조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1년에 4조씩 그냥 삼성 SDI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그게 나오고 근데 비단 그걸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대요. 이 미국의 자동차 그 침투율이 지금 4%다. 이게 10%, 25% 지금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빠르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 금지를 시켰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2035년도에 금지예요.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2035년도 이후에는 생산 중단이에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지금 2023년이면은 길게 보면 10년, 그 사이에 짧게 보면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IRA 법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적인 수요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 지금 현재 매출도 지난해 이 22년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어요. SK온은 투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 축소 정도가 나오는데 SK온도 올해는 흑자 전환으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익의 극대화는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장은 자. 생뚱맞게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뭐 삼성전자와 뭐 이거 그래프를 해놨는데 자,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터리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어떻게 도대체 찾았나 그거를 이제 오늘은 그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위에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 PPT를 넘길 동안 변함이 없을 거고 아래는 삼성전자 차트예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 기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넘는 현재까지 차트죠. 자, 그러면은 자, 저 앞에 보면은 2021년 6월 25일이 3,316포인트 고점이에요. 그 뒤로 계속 지수가 흘러내리죠. 그럼 지수의 저점을 계속 여기서 저점하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물러서 여기 저점이 나왔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저점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자리, 저점을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죠. 그럼 이 저점, 지수의 저점과 종목의 저점이 일치를 하는가 아닌가, 지수의 저점과 미리 반영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지수의 저점과 종목의 저점이 동일하죠. 지난 9월 30일 날. 그리고 요번에 연말에 받은 이중바닥 형태, 이 부분도 날짜가 똑같아요. 결국 삼성전자는 지수랑 동행을 하는구나. 지수하고 뭐 더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지수와 함께 가는 거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동행하는 게 삼성전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건 지금 현재 그냥 시장과 소소하게 그냥 동행하는 종목 정도.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별반 차이 없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해도 당연히, 자, 지수의 저점. 자, 밑에 보면 하이닉스는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저점이 나왔는데 새로운 저점이 또 나왔어요. 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 투자 축소까지 발표한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고 이걸로 뭐 하이닉스가 망하고 뭐 끝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앞서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도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죠. 이제는 첨단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 민감제예요. 제가 강의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반도체는 그냥 첨단 산업의 꽃, 그러면서도 산업의 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민감제다, 경기 사이클을 탄다, 그 부분이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만 결국은 성장을 좀 이제 해나가는 그 부분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다가 뒤지지 않는다. 올해 DDR5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AI, 로봇 전부 다 보면은 반도체 필요해요. 서버 증설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올해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를 증설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해서 올 연말, 내년 연초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서버의 어떤 그 교체 수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얘들은 반도체는 바닥이란 얘기예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지수하고 동행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얘는 딱 보시면은 지수가 여기 바닥이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의 바닥이 작년 7월입니다. 1차 바닥이.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바닥인데 이 높낮이가 확연히 다르죠. 그리고 이 앞에 신규 상장하고 고점을 요번에 한번 반등을 하면서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상승 탄력도가 그냥 단순히 봐도 엄청 세죠.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요번에 반등 파동이 나오는데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주도 섹터다.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는 2차 전지라고 했죠. 그리고 대장주는 이 안에서 시가총액을 이끄는 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주도 섹터다 하면은 그 안에 그거를 이끄는 거, 선도가 되는 대빵. 그게 대장주인데, 지금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SDI가 주가 아니에요. 현재는 그 밑에 있는 소재단에 있는 양극재 3대장들이 대장주죠. 자, 그것도 같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 SDI죠. 얘도 보면은 지수 바닥이 여기고, 얘는 지수는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삼성 SD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동일하게 지난해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수는 저점을 더 깨고 내려오는데 얘는 지수 저점과 상관없이 오히려 종목 저점은 높이고 있죠. 마디마다 계속 높이고 있어요. 여기도 높이고 있고. 자, 그럼 저 고점에서 이 고점의 선을 잃은 이 78만 원, 요 가격까지도 터치 돌파를 한 거야.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수주 잔액과 실적의 급증,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앞으로 나는
주도 대장 섹터로 나갈 거야라는 거를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지수의 흐름과 반대되게 더 강하게 올려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 섹터고 대장주다. 그거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딱 봐도 자, 여기 저점, 지수 저점, 그냥 네이버 요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그냥 소소하게 가는 거예요. 워낙에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똑같죠. 그냥 시장하고 소소하게 올라가는구나. 왜? 그 앞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선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림상으로 뭐 똑같죠. 그냥 지수의 바닥, 종목의 바닥, 그 다음에 이중 바닥 거의 똑같죠. 흘러내리는 이 물결치는 파동도 지수와 동행을 하고요. 그럼 이거는 현재 잠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 요번에 IRA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피해주라고 이제 나오는데 약간 한 2년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 대신에 배터리를 좀 이제 키워주는 그런 부분을 해서 약간의 그런 그 부침이 있는데 바닥은 이제 잡은 걸로 보여지고요. 자, 바닥의 모양이 자, 여기서 지수 바닥 잡고 지수는 흘러내리고 다시 신저점을 깼고 나왔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흘러내린 게 이 바닥을 다시 한번 또 깼어요. 새로운 바닥을 또 만들었다. 그거는 뭐냐면 상승 탄력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약간 좀 뒤로 1번이 아니라 2번, 뭐 3번 그 정도로 이렇게 섹터가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모든 자금의 흐름이 배터리와 뭐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수급이 계속 주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성장 섹터인데 이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는 약간 다르죠. 그냥 무슨 뭐 신약 개발 뭐 터무니없는 신약 개발에서 임상을 몇 상하고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뜬구름 잡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그런 종목은 아예 뭐 90% 반토막 나고 몰리지 않는 상태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보면은 지수하고 전혀 무관하게 나의 갈 길을 갈랜다. 수렴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점을 지금 새로운 저점을 안 깨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죠. 이 안에서 1년 동안 박스를 그리는데 새로운 저점을 안 깨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비추세로 수급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기간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될지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거는 굳이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에너지 수급이 그림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은 뭐 바이오 섹터는 그냥 소소하게 여기서 크게 변동은 없겠구나. 더 이상 뭐 하락하거나 그런 요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해서 때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상담도 했지만은 자, 얘 저점이 여기서 나왔죠. 그 뒤로 저점이 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이 나온 때 얘는 쌍바닥이 나온 거예요. 이평선이 전부 다 수렴되고 있어요.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똑같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급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을 두고 약간 기회를 엿보는 뭐 그런 부분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부터 코스닥의 대장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섹터의 대장주. 자, 에코프로 BM이죠. 자, 얘는 코스피 지수가 여기 9월 30일 날 원바닥 찍고 요번에 연말에 이중 바닥을 찍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지난해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찍었는데 이 앞에 바닥을 안 깨죠. 자, 여기는 다 깨고 내려온죠. 앞에 있는 바닥을 깨면은 또 한 번 한 단계 하락을 해서 추세 하락을 해서 계속 조정장인 거예요. 근데 자, 얘는 요거 조정받고
한번 아까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지난해 여름에 전부 다 터치 돌파, 신고가를 터치 돌파를 했었어요. 그 뒤로 저점을 안 깨요. 지난 연말에 그렇게 혹독한 매도 장세에서도 배터리 주식들은 바닥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지켜낸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대박스가 된 거예요.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갔는데 배터리 주식들은 전부 다 대박스에서 새로운 신저점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올 연초 여기서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한 게 배터리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테마주, 뭐 AI, 로봇, 뭐 별의별 테마가 다 나와서도 꿈쩍 않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습관이나 투자 철학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관련된 우직한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물론 노란 톡방에서는 더더욱이 좀 더 세밀하게 투자 철학과 함께 종목들도 더 언급을 더 많이 해드렸죠. 거기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한 몇 주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신데 단타나 뭐나 그런 거 하다가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톡방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들으니까 직장인인데 바빠서 그전에는 뭐 계속 이렇게 휴대폰 켜고 시세 확인해야 되고 조마조마했는데 내가 못 보는 동안에 시세가 움직일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 노란 톡방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강의를 드리고 종목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을 하니까 일할 때 되게 편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뭐 그 잠깐 와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글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사실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죠. 저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하니까 노란 톡방을 좀 멘탈이 투자 철학이나 어떤 트렌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시다고 하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자, 지금은 주도주 논리를 계속 하니까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BM. 자, 박스의 바닥을 더 이상 안 흔들려고 큰 박스에서 지금은 솟구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에코프로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대장주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지난 최고점, 이 최고점을 지수와 다르게 여기서 저점을 찍었는데 새로운 저점이 안 나왔고요. 지수는 지난해 9월 30일 날 저점인데 얘는 오히려 9월 30일 날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시세가. 자, 그리고 1월 초에 지수는 쌍바닥을 찍었는데 얘는 쌍바닥이 요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결국은 강하게 돌파를 하죠. 누가?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개인의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내일 바로 사야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서 눌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종목은 이평선하고 갭이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걸 축소시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었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LNF입니다. 마찬가지로 양극재의 선도죠. 그냥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저점을 내려왔는데 저점을 안 깼어요. 새로운 저점이 안 나왔어. 결국은 크게 보면 여기 고점과 이 안에 박스죠. 이 박스에서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그런 종목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쭉쭉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은 시가총액 위주로 해서 안 넣어놨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신고가를 치고 나갔어요.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시장과 반대되게, 그러니까 시장 지수와 반대되게 먼저 바닥을 찍고 그 새로운 바닥에서 또 다른 밑으로 내려가는 바닥을 안 찍고 횡보 국면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 그게 결국은 공통 부문은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공통 부문은 2차 전지다. 그 중에서도 아까 서두에 보셨듯이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국내 3사가 수주한 돈이 올해 예상하면은 1,000조다. 이 1,000조 중에 40%가 양극재 회사예요. 양극재가 뭐예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자, 지금 여기에 코스모 신소재는 없는데 하나의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지난주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수주를 받는데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를 보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쭉쭉쭉쭉 올라갔죠. 쭉쭉쭉 올라왔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왜 그런 거 하니?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주 거래선이 LNF예요. 과거부터 거의 협약 관계죠. LNF. SKO는 에코프로 BM이에요. SKO는 후발주자죠. 셀업체 중에. 자, 삼성 SDI는 원래 에코프로 BM이 주 거래선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이 LNF,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 거의 그냥 동맹 관계예요. 동맹. 자, 근데 저렇게 380조, 220조, 120조씩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 한 업체에다가 양극재가 하기에는 소화가 안 되고 이 회사가 잠깐 뭐 불나거나 잠시 멈추거나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어떻게 되냐면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포스코 케미칼과 협약을 맺고 삼성 SDI가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40조 수주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양극재 회사들도 설비 투자를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도 앞으로 2, 3년 동안 공급의 수요가 못 따라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회사들이나 셀업체들은 급한데 대표적인 이 양극재 업체들이 더 이상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죠. 그게 코스모 신소재다. 코스모 신소재가 결국은 이 회사들이 확 그냥 불타오르고 해서 더 이상 수주를 못 받고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태. 그런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다. 과거에 조선 회사들이 2004년도에 막 100배, 150배 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강의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대표적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이 뭐 수주를 계속 받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뭐 그 다음날 뉴스가 수주 받았다 나오는데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도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STX 조선으로 갑니다. STX 조선이 나중에 수익률이 최고의 주식이 된 거예요. 최고의 주식이. 그래서 그런 낙수 효과도 같이 보시면은 좋다. 물론 지금 이제 이격이 너무 급하게 왔으니까 좀 더 천천히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스텝 밟아도 결국 꾸준히 오래 가는 게 승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정훈 반장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강의 시간 들어봤는데요. 반장님, 시청자분이 한 분이 강의를 듣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유튜브 임무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 대주주 지분이 많은데 블록딜 가능성은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거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주주 지분 이슈보다도 이번에 우리사주 이슈가 있어요. 네. 자, 간단합니다. 우리사주 이제 그 1월 말에 우리사주가 이제 풀린다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뭐 피해야 된다. 뭐 결론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사주 물량이 얼마 나오면 폭탄이 떨어진다. 뭐 수급에 폭탄 떨어진다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올랐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해서 하락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없는 사람 사라 그랬어요. 왜? 싸게. 근데 뭐 그냥 바로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그냥 다 소화시켜버리더라고요. 자, 대주주 지분을 뭐 블록딜 뭐 그런 이슈 그런 건 내부 정보예요, 솔직히.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부 정보고 설령 블록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냐면은 그거는 시간 외에서 대량으로 외국인과 기관으로
수평 이동, 수급의 이동이 시켜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과거에 10수년 동안 오르면서도 그 과정을 반복을 수없이 했고요. 그게 결국은 일시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할인 요인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이 큰 물량을 받으니까 야, 디스카운트 좀 하자 해가지고 합의하에 뭐 최대 뭐 5%에서 한 10% 정도까지 할인을 해요.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하고요. 그럼 그것만큼 이제 기관이 블록딜을 받아가지고 얍삽한 그런 기관은 바로 다음날 수익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부침은 있어도 결론적으로 큰 그림의 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메가 트렌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이미 전기차는 전환이 되고 있고 올해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만약에 배터리 뭐 이렇게 해서 뭐 불나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서 야 전기차 배터리 갈라올 때 안 되겠어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온다고. 네. 그러면은 아까 서대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금액의 수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블록딜에 대한 이슈, 수급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흘러내린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크나큰 바위가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네. 역시 국문과.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거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뒷자리 367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전기 들고 있는데요. 15만 2천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오늘 MLCC 관련주 좋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왜 안 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 참 답답해요. 그렇죠. 네. 답답하죠. 왜 안 가는 걸까요? 주식은 뭐 안 가면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사서 바로 안 가면 조마조마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 강의에 이제 그 항상 맥이 주식을 사서 네. 불안하지 말자. 불안할 거면 사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주식으로 사면 된다. 그렇죠. 어디서? 문총 노란 톡방에서. 네, 노란 독방에서. 제 강의의 핵심도 그러고 일부에서도 그러고 결국은 다 수익이 났어요. 오. 1월달 수익률 게임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 전부 다 지금 뭐 수익이 계속 너무 안정적으로. 누적 수익 네.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망가진 상태예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15만 원. 네. 15만 2천 원이면 현재 오늘 종가가 지금 보니까 14만 7,600원. 그렇게 네. 갭은 없네요. 자, 상당히 좀 다행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쉽게 생각하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보세요. 자, 종목을 그냥 단순히 봐도 22만 3천 원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저점, 요거를 안 깨고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새로운 저점이 나왔죠. 한 단계가 자 벽돌이 여기서 막아주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간 건데 자 삼성 전기를 비롯해서 웬만한 종목군들은 새로운 저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러면 얘가 원인이 뭘까? 당연히 금리 인상이죠. 자 금리 인상은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금리 인상은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너무 시중에 과다한 유동성이 풀려 있을 때 그거를 조절을 하는 속도감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게 금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금리, 25bp 뭐 이렇게 좀 한두 달 좀 지켜보다가 25bp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면은 경제는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타요. 그걸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에
지난해 이 삼성 전기도 차트를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서 막아줘야 될 바닥점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오니까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가 딱 분기점이 되겠죠? 이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 때문에 박살이 나고 작살이 났던 요 가격 16만 원, 이 부분은 무난하게 돌아온다. 왜? 현재는 금리 이슈를 줄 만한 CPI 지표나 그런 것들이 완만하게 지금 조절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금리가 한간에는 뭐 피벗을 해서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뭐 침체가 되니까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리는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기서 서서히 조절을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이미 의미 있는 자리까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 차트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죠. 그럼 이 박스 상단이 아까 무너지지 말아야 될 금리 때문에 무너진 부분이면은 결국은 여기가 16만 원, 요 정도가 되고, 단기로 보신다. 나는 죽어도 뭐 장기 투자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보신다. 이 16만 원 정도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결국은 여기서 다시 돌아 나와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갈 공산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오늘 MLCC 이슈가 좀 나왔죠. 네. 그게 화재 때문에 그래요. 어제 뉴스에 큼지막하게 나왔잖아요. 전동 킥보드를 세워놨는데 이게 합서히 그 아파트 베란다에 네. 세워놓고 충전을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화재가 난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전기 전압장치 조절 장치가 음.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MLCC예요. 오. 전압장치를 그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과하면 이걸 좀 눌러주고 네. 또 조절을 해줘야 한번 되는데.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MLCC예요. 대표적으로 삼성 전기가 넘버 원. 사실 세계 넘버 원은 일본의 무라타죠. 네. 그래서 삼성 전기는 국내 넘버 원, 또 세계 시장에도 마찬가지 먹히고 사막 콘덴사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게 앞으로는 전기 전압 장치가 상당히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렇죠. 삼성 전기는 뭐 미래는 뭐 굉장히 좋아진다. 다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사람이 뭐 심한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부러졌어. 네, 그럼 좀 쉬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죠. 봉합 수술하고 바로 으쌰으쌰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서서히 스텝을 밟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셨으면 조금 이 종목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하이브 가지고 있습니다. 19만 2천 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급락했던 자리까지 슬슬 올라오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이브 뉴진스 아닙니까? 네, 내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뉴진스. 뉴진스 아닙니다. 뉴진스입니다. 네, 공부해야 자, 돼요. 19만 2천 원. 뭐 마찬가지로 뭐 수익권이시네요. 네. 바닥권에서 요번에 이렇게 좀 돌아 나올 때 사신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반장 코너에서도 제가 K컬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 게임에서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편입도 한번 했었고요. 네. 자, 이 하이브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성장 가능하다. 지금 오늘 이제 그 리오프닝, 중국의 뭐 리오프닝 그런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사실은 뭐 화장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화장품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오. 왜냐하면은 과거에 LG 생활건강이나 뭐 그런 뭐 아무래지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미 다 기술력을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크게 경쟁력은 없다. 대신에 이런 그 K컬처, 굉장히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K컬처의 선두주자 하이브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걸 아까 서두에 삼성전기 말씀드렸듯이 네. 서서히 부러진 뼈대를 맞춰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지루한 대형주 넘버원은 약간 지루한 감은 있어도 안정감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까지 하이브 만나봤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반장님과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라톡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기억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알찬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